반갑습니다. 박소에 간다 박준철 소야입니다. 이번에는 울산 북구 당사동에 있는 임야 경매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도에 개설된 임도를 멋지게 물고 있기도 하고 또 산의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평당 가격은 1493원, 그러니까 약 만원 수준에 평수도 1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공시지가 대비해서는 약 70% 수준이기도 하고 지목이 좀 다르기도 한데 인근에 거래된 금액들은 뭐 28만원, 20만원대인데 얘는 평당 만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모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또 분묘 기지권도 있고 여기에 대한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 박 소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토지계획 이용 확인을 하나 볼 건데요. 두 필지로 되어 있지만 대표 지분 하나 보면 당사동 산 126-1번지 임야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4,520원에 39,174원입니다. 이 두 필지를 다 합치면 약 11,970평, 그러니까 약 12,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1억 2천 초반이니까 평단으로 환산하면 1,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사도인데 경사도도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다 좋죠. 도시지역, 자연녹지 오케이인데 여기 걸린 공원, 우가산 공원 저촉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하나 걸리고 뭐 가축 사육, 여기서 뭐 동물 키우실 일은 없을 건데 여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것도 하나 걸려 있고 공익산지의 보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뭐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바로 아래쪽에 또 강동 축구구장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 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 타경 5033 3번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산 126-1 외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임야, 토지 면적은 1970.17평입니다. 매각 조건에 보면 맹지고 공유물 분할 경매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가는 10억 6,762만 3천원, 최저가는 12%인 1억 2,560만 5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5월 9일입니다. 여기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 최저가도 12% 수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의 약 70%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동 126-1, 당사동 산 128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현장 영상 그리고 입지 분석하면서 한번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임야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좀 확인하기 힘들고 또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이곳에 찾아가서 위치를 다 찾기는 조금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서 보셨다시피 개발 제한 구역에 보존 산지, 공유용 산지, 뭐 안 좋은 건 다 붙어 있죠. 역사, 문화, 환경, 지구고, 뭐 걸린 공원에 저촉돼 있고, 그렇지만 임야 면적이 무려 11,850평하고 120평 정도 되는 두 개가 합쳐져서 약 12,000평 정도 되는 큰 임야이기도 하고 경사도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건 비교해 보면은 통상적인 말이 있죠. 지상의 분묘, 기지, 수기, 소재함. 임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하거나 지평관들이 현장 조사할 때 보면은 일단 안 보이면 있을 수 있다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는 실제로 묘지가 많습니다. 제가 대충 세려봐도 13구 정도 이상 되더라고요. 나중에 분묘 기지권 관련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통합적으로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동산의 현황이나 감정평가 요항은 쭉 말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역시나 현장 영상 그리고 입지 분석하면서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야이니까 차이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말소 기준 권리는 2008년 11월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뭐 선순위, 가압류, 뭐 매매 예약 등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등기사항 전부 전명서,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같은 데 찾아보면은 개개인에마다 건저당이 걸려있는 것이 다른 지분권자한테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말소 기준 권리를 2008년 11월 13일이라고 했지만 후에 다른 문제될 것이 쭉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또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면 2002년 3월 18일에 소유권 이전이 첫 매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이전에 상속이 일어났고 또 매매도 되고 여러 번 주인이 바뀌면서 쪼개졌는 거거든요. 최초의 상속은 5명에게 상속되었다가 뭐 흩어지고 한데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소 기준 권리는 2008년 11월 13일 김땡땡님의 지분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꺼서 이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하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등기부 채권 총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겨우 1346만 1436원, 그러니까 뭐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누군가 이 빚을 갚아버리고 이 경매 사건이 끝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가 보면은 집행권은 있는 판결물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관련 사건에 보면 울산지방법원 2021 가단 105490 판결 정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건을 찾아보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형식적 경매, 이걸 위한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걸 멈추려면 또 다른 분들과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 지분권자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15명, 그리고 관련자까지 하면 24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매 사건이 단순히 등기부에 등록된 채권 최고액이 작다고 해서 뭐 이게 소멸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 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오실 건데요. 아무래도 저와 같이 토지에 대해서 또 임야에 대해서 개발 경험이 없거나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분명히 현장이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이 많은 게, 집에 산을 가지고 또 개발하고 또 그걸 매매를 하고 또 산을 개발하고 이런 경험들도 많았고,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쯤, 한 40년 전쯤에 부친의 취미가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개 데리고 총 들고 산으로 막 사냥 다닐 때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름 산에 대해서 또 등산을 하거나 뭐 산을 찾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물며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임야를 보러 가서 위치를 찾고 현장을 파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도가 튀었다라고 뭐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제 현장 영상이 좀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되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곁들이니까 저와 함께 한번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저는 또 시청에 방해되니 잠시, 소리가 왜 이래? 저는 또 시청에 방해되니 잠시.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은 강동 사랑길 5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등산으로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길 옆으로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걸 치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요. 바로 뒤쪽이 현대중공업 강동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인 거고요. 바로 붙어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비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98년도 인도시설 설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울산광역시 쪽에 산림조합 쪽에서 이 임도를 개설한 겁니다. 이쪽 방향이 뭐 까치보여, 저쪽으로는 우가포항 쪽 가는 길이란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시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 안내판에 보면은 산주와 북구청에 허락을 받고 가라고 되어 있고, 과거에는 차단했을 것 같은 차단보험 같은 게 여기 지금 녹슬었지만 옛날에는 차단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부지에서 일정 부분은 또 해당 경매 물건의 필지이고 아닌 곳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는 맞는데 왼쪽으로 보면 여 밑으로도 3상구 정도 무덤이 있습니다. 비석도 아주 넘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무덤 3개 정도가 있는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도 보면은 무덤이 많은데 이거 내려오면서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긴 좀 잘 꾸며져 있는 무덤들이 제법 많습니다. 직접 헤아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쭉 가면 여기 지금 나무가 시작하는 부분, 여기서부터는 해당 경매 물건의 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 필지라고 보면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지금 농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 1월에 약 28만 정도, 28만 6천 원 정도 거래됐던 필지인데, 지목은 물론 전입니다. 밭이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도 사실 무덤이 있는데 남의 필지에 있는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멀리 보이는 저기 주차된 곳 앞에 왼쪽에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오동나무 같은 종류인데, 그러니까 저 나무
까지가 경계가 다른 사람의 땅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해당 필지가 맞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뭐 무덤이 한 개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데군데 무덤이 좀 많죠. 지금 해당 필지의 무덤은 왼쪽 아까 3개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 총 지금까지는 4개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비포장 도로인데요. 경사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앵글로는 경사도가 안 보이는데 좌측에 있는 필지들은 쓸모가 없는 땅, 경사도가 많아서 쓸 수 없는 땅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으로는 해당 필지가 경매 필지인데 경사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위에 올라가 보면은 좀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임도가 계속 쭉 이어지죠. 비포장이다 뿐이고 뭐 차들이 교행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차도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있고 석축 쌓고 안쪽으로 관로를 묶고 사방 공사를 좀 했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산림청에서 이런 사태 나지 말라고 공사를 해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길인데 나중에 가다 보면 저기 커버 있는 곳에서는 또 다른 필지거든요. 또 여기서 한번 산의 경사도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경사도가 조금 있는 것 같죠. 근데 위에 올라가 보면 또 여기가 경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평당 10,000원짜리 산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여기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 이정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띠를 하나 묶어놨지 않습니까? 빨간색 리본이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해당 경매 필지의 경계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지나서는 또 다른 사람의 필지이고 여기 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이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제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 땅의 필지라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정표를 보시고 방향을 잡으실 때 오른쪽으로 바로 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올라가는 길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금 손봤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게 개인이 했다기보다는 아마 산림청에서 이런 손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는 길에 군데군데 두릅나무도 있는데 뭐 두릅나무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산길이 계속 이어지는데 과거에 이쪽으로 차들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이 밟았던 흔적은 아닌 거죠. 지금부터 해당 경매 필지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 삼거리 같은 곳 여기서 이정표를 한번 더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쪽으로 가는 것은 우가포항 그러니까 당사항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 됐는데 이쪽 방향 말고 계속 산에 가시면 우측으로만 끼고 길 따라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길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회전만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시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해당 경매 필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에 경사도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도 경사도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저같이 RV 차이면 뭐 여기까지 끌고 오셔도 차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찾길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포장이지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필지들 전부 다 포함이고 밟고 지나가는 길도 포함입니다. 보시면 경사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요 위에 쪽에는 소나무가 좀 많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나무 이외의 잡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림경영사라는 게 허가가 난다면 임업인의 경우에는 연간에 3,000평 정도 기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목 변경이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지금부터 해당 필지 안에 있는 묘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잘 관리된 묘인데 해당 후손들이 지금 형식적 경매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에 따라서 언제 조성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운명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2001년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거라면 분묘 기지권은 인정되고 분묘 기지권은 있을 때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고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것들이면 분묘 기지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토지 지료를 받고 뭐 산주가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요즘 영화 아시죠? 파묘. 그러니까 파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무덤이 지금 안전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상구가 나란히 앉아 있고 또 밑에도 한 상구가 있고요. 또 밑에 또 두 상구가 나란히 있고 한데
쭉 보시면 저 멀리 바다가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카메라 앵글이 안 잡혔는데 해당 경매의 물건이 있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보시면 바다가 사이로 보입니다. 좀 먼 바다이지만 어쨌든 무덤이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양지 바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무덤들도 뭐 포함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후손들이 어떻게 좀 방어를 좀 잘못한 케이스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이 무덤도 포함되어서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일부 필지는 또 빠집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바라볼 건데 이 방향으로 쭉 넘어가시면은 전 또는 과수원에 개인적으로 농막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로 나든 통로입니다. 물론 북쪽으로도 출구가 되는데 이쪽 내려오려면 여기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이쪽으로도 통행이 제법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임도는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반대길은요.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을 한번 보면서 쭉 보는 건데 무덤이 있는 곳이 가장 전망도 좋고 양지 바르죠. 아무튼 해당 영상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로드뷰에 없는 부분이니까 입찰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긴 영상이었죠. 이게 뭐 다음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로드뷰가 보였다면 어느 정도 뭐 현장에 안 가고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로드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영상을 좀 보시면 그래도 조금 긴가민가 하시겠죠. 그래서 또 여기 지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산에 걸어 다니면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경사도가 어떠한지 여기가 어느 지점쯤인지 아마 감 잡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경매 물건이 이렇게 12,0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길을 통해서 내려가면 우가포, 우가항이라는 곳, TV에도 나왔지만 해남 활동하는 정우군의 고향이 이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밑으로는 당사항이고요. 여기 현대자동차 캠핑장, 오토캠핑장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동 해안길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현대중공업 강동 축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근데 스포츠 시설이나 뭐 야외 테니스장 제한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축구장 주차장에서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이 필지가 있는 거고요. 또 우가산이라는 이 정상까지 이어지는 임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표시된 임도,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 또 임도죠. 이 언덕 위에까지는 심지어는 시멘트 포장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사방 공사도 일부 조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쭉 둘러보셨던 왼쪽이 경사도가 높아서 제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면적을 또 한번 찝어 볼 건데요. 그리고 또 여기 무덤 두 상구가 있던 거, 또 아래 단독 상구 하나 있고 두 상구 있고 또 이렇게 무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라보는 방향이 남향인데 이쪽으로 먼 바다가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의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 284번지 120평 정도가 여기 또 끼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있으나 없으나 한 면적인데 어쨌든 합쳐서 11,970평 정도 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설 수 있는 면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4,600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0제곱미터 정도 설 수 있다고 계산하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약 4,300평 정도 설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여기는 뭐냐? 여기는 뭐 경사도가 심해서 설 수 없는 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곳들이니까 여기는 경사도가 좀 있어서 쓸 수 없다라고 빼고요. 여기도 뭐 짜투리들 뭐 쓸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이대 일부 그리고 이쪽 부분도 능선 쪽이니까 여기도 좀 쓸 수 없다라고 보고 했을 때도 약 4,200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전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설 수 있고 없고가 분명히 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제가 살펴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봤을 때 무덤의 위치도 좀 봐드리자면 여기 세 상구 정도, 하나, 둘, 세 개 정도. 다른 사람의 필지였지만 여기 대상구 정도 있었다는 거. 이렇게요. 여기는 심지어 비석조 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상구 정도. 그리고 여기에 좀 보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해당 경매 물건 안에는 약 10상구 정도의 무덤이 있는 것이고 이 중간에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무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조금 길어지지만 아무래도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들으시고 아니면 또 스킵하시면 되니까 뭐 대놓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장사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1월 13일 날에 발효가 되면서 이 이전의 거에 대해서는 뭐 20년간 평온 안녕하게 묘지로서 존속했다면은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만 남의 땅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정한 지료를 주라는 것이 이 대법원의 판례이거든요. 그래서 청구한 날로부터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료는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2년치의 지료가 체납되게 되면은 나중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나중에는 판결을 받아서 이 묘를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무단으로 썼거나 어찌됐든 간에 썼던 묘들은 심지어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개정 법률에서는, 장사법에서는 화장을 해서 수목장하거나 봉안당에 모시거나 이렇게 하라는 건데, 산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를 써셨던 분들은 낙찰자가 분묘를 이장하라고 하면 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손이 찾을 수도 없고 나 몰라라 한다면은 결국은 이기 차임을 체납시킨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묘를 강제 개장해버리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또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임장 갔을 때 분묘 이장하는 업체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산의 조건, 그러니까 지금 뭐 포크레인이 오거나 차가 올 수 있는 환경이고 작업하기가 도로에서 멀지 않은 이 조건에서는 한 기당 약 70만원 정도의 파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장하고 나중에 화장까지 하고 5년간 보존하는 것까지 했을 때 약 한 기당 70만원 정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떤 데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350, 300도 이야기 하시던데, 뭐 해당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제가 계약을 해보고 진행해본 게 아니지만 일단 견적을 받았을 때는 70만원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12억이 정도 있다고 했을 때 700만원, 뭐 술 좀 사주고 해도 1000만원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분묘에 대해서는 이런 묘가 있는 산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건지의 문제일 뿐이지, 받았을 때 개장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일단 한시름 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말이 너무 길었는데 어차피 관심 없는 분은 건너뛸 때니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실거래가 넘어가기 전에 이 필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목은 밭인데요. 그러니까 밭인데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평당 28만 6천원, 전체 거래 금액은 1억 3,500개였더라고요. 여기가 475평 정도 되는데 해당 경매 물건은 물론 지목이 임야이지만 약 12,000평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1.2억 정도, 1억 2,500 정도 되니까 얘가 1억 3,500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대충 감이 오시나요? 똑같이 차가 진입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분이 여기 차 주차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간혹 여기도 주차하시던데 이분이 이 농지까지 들어오려면 뭐 차를 타고 오든 삽을 들고 오든 길을 건너야 되는데 이 도로 자체는 누구 땅이라고요? 앞으로 낙찰하실 분의 땅이기 때문에 이 산 주인하고 적절한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뭐 이웃 사촌끼리 뭐 통행료 내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분한테는 별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건 사실이죠. 물론 또 이만큼 필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니까 이분하고 또 이 땅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 입구 쪽에 팻말이도 보면 북구청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산주와 북구청의 그 동의를 받고 출입하라고, 여기 산주의 동의하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산주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여기를 못 지나가겠다고 하면은 못 지나가는 겁니다. 여긴 공공도로도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작점에 있는 이 현대중공업 쪽에서 뭐 기업에서 이 길을 막을 일이 없다고 보면은 얘는 맹지이지만 맹지가 아닌 게 되는 뭐 그런 묘미가 있는 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개발 제한 구역이죠. 이어서 실거래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필지가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120평 정도 필지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주로 무덤들은 아까 여기 쭉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죠. 이 남양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월에
29만원, 그러니까 28만 6천 원인데 이게 반올림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에 토지는 472평, 그리고 평당 28만 6천 원 정도 거래됐다는 거고요. 전체 거래 금액이 1억 3,500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거래된 사례들이 보면 2020년 12월에 22만원, 30만원, 22만원 이렇게 거래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 하나하나 찾아보면 보통 다 답이고 개발 제한 구역의 답입니다.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죠. 어쨌든 근처에서 거래됐던 금액이 평균 20만원대는 가는데 여기는 답이고 해당 경매 물건은 있냐라는 차이는 있는데 만원이죠. 20분의 1 금액이니까 내가 산에서 3만원을 심던 뭐 송이나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평당 만원짜리니까 뭐 다른 토지에 비해서 똑같이 작물을 심는다고 봤을 때는 20분의 1 가격으로 가능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매 물건은 약 12,000평인데 임도를 멋지게 물고 있고 반대편 쪽에 뭐 포장되거나 뭐 빠질빠질하지 않지만 오프로드 차로 접근할 수 있는 또 임도가 안쪽에 다 개설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심지어 산책로라는 명목으로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전 부분에서 공시지가의 70% 수준이기도 하고 지목이 다르긴 하지만 인근에서 거래됐던 가격의 약 20분의 1 또는 3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면서도 또 임도를 물고 있으니까 나름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제가 당사항에서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필지까지 거리를 한번 재봤거든요. 총 거리는 844m, 그러니까 1km 이내이고 자동차로는 1, 2분 거리에 있는 것이고 뭐 걸어서도 여기 보면 12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멀지 않고 나는 자연이다 컨셉 잡으시는 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에서 보면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와 맞닿아 있는 이 필지, 여기가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맞닿아 있는 이 필지를 뭐 막아버릴 그런 위험성은 거의 적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임도로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 사기업의 운동장으로 쓰이는 곳에서 여기 지금 임도나 또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 길을 강제로 막아버리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필지가 만약에 개인의 소유였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필지는 현대중공업 법인의 소유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막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네요. 뾰족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 필지 있지 않습니까? 길이나 산행길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주차장이라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위성에서는 여기 지금 신형 건물이 보이지 않는데 강동축구장에 뭐 이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축 이 건물들은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새로운 건물이 생긴 걸로 보이고요. 여기 주차를 하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차를 막 빼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고요. 여기에 또 강동 사랑길 5구간이라 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쪽으로 농막을 만들고 활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통로로 쓰이기도 하고 하니까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울산 북구 당사동에 있는 임야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이 약 12,000평 정도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지목은 좀 다르지만 평당 28만원, 30만원씩 거래되는 것에 비해서는 현재 1,500원 선이기 때문에 20분의 1 또는 3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공시지가 대비해서도 70%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임야를 낙찰받고 산지연금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영남권역에 산지연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쪽에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산은 산지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처에 뭐 국유지가 없기도 하고 국유지로부터 뭐 얼마 거리 떨어져 있거나 뭐 경사도, 성역지의 퍼센테지 이런 것들 다 따지지 않습니까? 또 공시지가도 따지고요. 공시지가 수준도 살짝 오버되기도 하고요. 또 근처에 국공유지가 없으니 또 연접해서 뭐 개발하기도 어렵고 또 여기에 일부 근린 공원이라든지 역사문화지구라든지 이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지연금이 대상이 없다고 못 박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는 뭐 자연인을 하겠다든지 나는 임업인을 만들고 산림경영사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것은 제가 끝까지 파보진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개발 제한구역이고 공유용산지고 보존산지이지만 임업인에 대해서는 또 뚫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자연인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닷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뭐 농사를 좀 지어 보겠다든지 뭐 이런 것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울산광역시에서 평당 10,000원 정도 수준에 있고 인도까지 멋지게 물고 있는 뭐 그런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 이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뭐 각자 판단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혹시나 여기 낙찰을 받으셔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여기 산림 경영사 같은 거 만드실 분이 계시다면 저도 살짝 손가락 얹고 싶으니까 초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투자성 있는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면서 영상을 그만 마치고자 합니다. 참,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